네, 다섯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Syntactic Equipartition Property라고 해서 AEP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거는 정보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챕터 3가 되겠고요. 톰 코우버 책에서는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용을 하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Law of Large Number예요. 그러니까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합을, 그러니까 IID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그 평균을 냈을 때, 그러니까 그것들을 더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샘플 민을 계산했을 때 그것이 평균에 접근한다라는 그게 이제 Law of Large Number인데, 그것들을 랜덤 베리어블의 어떤 프로덕트에 적용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니셜 인베스트먼트가 Y0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리턴을 주는 어떤 레이쇼가 R1, 뭐 그래서 데일리 리턴이니까 우리가 T만 T라는 그 날짜가 지났을 때, 그죠? T데이가 지났을 때의 그 금액이, 여러분들의 그 금액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이 평균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될 건가? T가 특히나 문제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양변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RI라는 그 요거는 IID 즉 인디펜던트하고 이제 identically distributed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의 분포가 이제 4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그러니까 RI가 4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렇죠? 이렇게 반반의 확률로 나올 때 보면은 이 RI에 대한 expectation은 보나마나 2죠. 그죠?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0 곱하기 2분의 1 하면 2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위에 수식에다가 양변에 expectation 한번 취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y0는 지금 상수고요. 상수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 R1하고 RT는 지금 어떻게 돼요? 요거는 지금 IID니까, 그쵸? IID니까 인디펜던트 하니까 언콜레이트 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것의 t승,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결국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맞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좀 이상하죠. t가 특히나 무한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느 순간 반드시 0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grow 하지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 주식이 어떻게 값이 변하는지 보면은, 만약에 처음 뭐 투자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1, 4, 16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 0이 되면 이제 계속 0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유는 이 곱셈이라는 것은 덧셈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0이 되면 이제 계속 0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숫자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 보겠습니다. 줄여서 LLN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Law of Large Number 보면요, 독립이고 그리고 identically distributed 돼 있는 IID 랜덤 베리어블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샘플 민이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샘플 민이라고 하는데, 즉 IID에서 이제 처음 뽑은 거랑 뭐 두 번째 뽑은 거랑 이런 거 x1, x2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것들을 다 더해 가지고 우리가 평균 낸 거죠. n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샘플 민을 구할 수 있는데, 물론 샘플 민은 n의 함수입니다. 몇 개를 고르느냐에 디펜던트 하죠. 그런데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x의 평균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바로 law of large number입니다. 근데 이 수렴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학적으로 확률에서는, 그래서 convergence improbability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이 엡실론이죠, 정확한 발음이. 그래서 엡실론보다 이렇게 커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스턴스가 xn하고 x 사이에 그 디스턴스가 커질 확률이 0으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 convergence improbabilit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그 밖에도 이제 굉장히 다른 어느 정도 다른 그 컨버전스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구별하는 거는 엔지니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그래서 민스퀘어 센스에서 수렴한다라는 거는 이제 민스퀘어라가 제로로 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1으로 수렴한다라는 거는 리미트 이걸로 갈 그러니까 가능성, 그러니까 그 확률이 1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한다라는 거는 어떤 fn이라는 분포가 f로 수렴한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별로 안 따져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코스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룰 것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그 프로덕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러니까 IID 랜덤 베리어블의 그 프로덕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xi가 non-negative 랜덤 베리어블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산술 평균 arithmetic mean이 이 geometric mean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xi가 non-negative일 때, 그렇죠? xi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면은 이 geometric mean이죠. 이거 기하 평균인데요. 곱한 다음에 이제 n분의 1승 한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기하 평균이죠. geometric mean의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양변에다가 그 리미트를 n에서 이제 무한대로 보낸 거죠. 그러면은 이 law of large number 때문에 이 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게 지금 요게 어떤 로그 x의 어떤 평균으로 접근하게 되겠죠. 그게 쓴 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x라고 쓰면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x1이나 x2, x3 이거를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x라는 어떤 대표 그 분포가 있는 거고, 지금 얘네들이 다 IID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 x라고 얘기한 거는 이 x1, x2를 다 합치거나 그런 게 얘기한 게 아니고, x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여기 지금 그 xi라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포상으로는. 왜냐하면 그 어떤 통칭에서 그냥 제가 그걸 x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law of large number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요거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잠깐만요. 지금 자,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지금 그 젠센스 이니퀄리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젠센스 이니퀄리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컨케이브 펑션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현을 한번 그려보면 함수 값이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이 보면은
expectation 취한 다음에 함수값을 날린 게 요거잖아요. 로그 함수니까 그죠? expectation 취한 다음에 로그 붙였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더 커야 되니까 Jensen's inequality, 그러니까 concave 펑션이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by definition, 그 exponential하고 로그의 definition으로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 geometric mean이 geometric mean이 결국은 이 x의 expectation보다는 이제 작거나 같다, 그죠?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했을 때 작거나 같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stock example 기억을 해보시면 yt가 y0에 이제 뭐 r1이었나요? r1, r2, r3 이렇게 쭉 해서 rt까지 곱한 뭐 이런 예제였었죠. 그리고 ri가 4 또는 0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은 이제 2분의 1, 2분의 1일 때, 그렇죠? with probability. 자,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로그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law of large number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프로덕트 형태에서는 우리가 law of large number를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그 limit value, 그죠?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결국은 뭐 그 로그를 취한 거를 알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yt는 결국은 로그의 y0, 그죠? 더하기 다 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라는 건 이제 다 썸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i는 뭐 1부터 n까지 이렇게 로그 베이스 2에 ri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2죠. 여기 2고. 왜냐면은 우리가 익스포넨셜에 여기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는 로그 뭐 로그로 쓰던 뭐 어떻게 쓰던 ln으로 써야지 맞는군요. 수식 자체가. 그러니까 ln에 근데 뭐 이미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식은 뭐 맞는 거긴 한데 자, 뭐 어쨌건 자, 이 수식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게 yt가 되면은 이게 yt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 쪽으로 돌려가지고 law of large number를 적용해서 결론을 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리미트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그 원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이 어프로치를 취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덧셈에서만 law of large number라는 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곱셈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로그 도메인으로 돌아가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ri는 4 또는 0이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expectation의 log ri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게 여기서 이제 요 파트가 그죠? 요 파트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결국은 0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y of t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law of large number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 문제는 그 프로덕트의 어떤 리미트 밸류,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의 프로덕트의 리미트 밸류를 찾는 문제를 이제 그 로그 도메인으로 돌려버리면은 곱셈이 덧셈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덧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IID 랜덤 베리어블을 다 더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law of large number LNN이란 그러니까 LLN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symptotic equipartition property 보겠습니다. AEP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뭐 x는 지금 뭐 예를 들자면 베르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파라미터 p가 있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인 그죠?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이 p인 어떤 동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분포를 갖는 어떤 IID 랜덤 베리어블이 x1도 있고 x2도 있고 쭉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law of large number가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 sample mean이라는 것이 결국은 평균에 접근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였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이 정보 이론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정보를 보내는데 이런 어떤 그 x1, x2 이런 시퀀스를 쭉 계속 보내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같은 분포를 나오는 그게 이제 어떤 인포메이션 소스가 있는 거죠. 여기 인포메이션 소스가 있어가지고 인포메이션 소스가 있어서 얘에서 계속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로 부르냐면 이제 x1, x2, x3, x4, x5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포메이션 소스에서.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그 시퀀스를 보낼 확률, 그런 게 이제 지금 뭐가 되냐면 여기 분모에 있는 이 녀석이죠, 그죠? 어떤 뭐 이게 어떤 리얼라이제이션이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특정한 시퀀스를 보낼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게 조인트 PMF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인트 PMF의 역수를 해가지고 로그를 취해서 어쨌든 n분의 1을 보낸 것이 이게 뭐에 접근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그 엔트로피에 접근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되게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law of large numbers에서 이렇게 지금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로그니까 당연히 이제 저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은 n분의 1에 자, 로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p 어떻게 되나요? px1 이렇게 쭉 해가지고 p의 xn 뭐 이렇게 되죠. 지금은 IID 랜덤 베리어블을 가정을 하니까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에 시그마의 로그의 xi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i는 1부터 n까지. 자, 여기 p가 빠졌군요. p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의 그러니까 그 law of large numbers 때문에 이게 어디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이제 평균을 취한 게 돼 버리죠. 그러니까 로그 px의 평균으로 이게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expectation에 이게 뭐가 되냐면 로그 베이스 2에 지금 2입니다. 로그 베이스 2에 p의 x 그냥 x라고 써도 되겠죠, 그죠? 이것에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h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증명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퀀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리미트 값이니까 그 어떤 시퀀스의 joint PMF 분의 1에다가 로그를 씌우고 n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n이 커짐에 따라서 어디에 접근하냐면은
엔트로피에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증명을 할 때 이 테크닉이 그 Law of Large Numbers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Asymptotic Equipartition Property, 그래서 AEP는 정보 이론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증명 과정은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접근한다라는 건데 별게 아니고 요게 지금 그 joint PMF잖아요. joint PMF를 그 각각의 마지널 PMF의 고부를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프로덕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이게 지금 P에 뭐 X, I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이제 썸 형태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Law of Large Numbers가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이 되면은 우리가 이것은 평균에 접근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덧셈에서 그러니까 많은 거를 더하면 이게 일종의 샘플 민이니까 많은 거를 더하면 n이 미분 그러니까 n이 매우 커졌을 때 우리가 어떤 것에 평균에 접근한다라는 게 Law of Large Number니까 이렇게 쓰고, 이거는 by definition 엔트로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typical set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퀀스가 여기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르누리 분포 뭐 0.9 봅시다. 그래서 앞면 나올 확률이 이제 0.9인 동전을 던지는 거고, 그 앞면을 우리가 1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뭐 이걸 던지면은 뭐 110, 뭐 110, 111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겠죠, 시퀀스가. 근데 뭐 한 10번 던진다고 칩시다. 지금 한 번만 더 던지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 10번 정도, 10번 말고 이제 뭐 100번 던졌다고 칠게요. 이렇게 쭉 나와서 이제 100번 던졌어. 그러면은 100번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번을 던지면 이 앞면 나올 확률이 0.9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러분들이 던진 시퀀스에,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 한두 번 던졌을 때는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게 100번 정도 던지게 되면은 거의 1이 몇 번 나오겠어요? 90번 나오겠죠. 거의 90번에 가깝게. 그죠? 0은 거의 10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퀀스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typical sequen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typical sequence가 이 typical set 안에 소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즉 앞면 나올 확률이 0.9인 이 동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번 던지면은 1만 계속 100번 나온 그 시퀀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만 계속 나온 이 시퀀스는 typical sequence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시퀀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누이 랜덤 프로세스죠. 그래서 우리가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을 이제 계속 발생시키는 그런 거를 우리가 베르누이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IID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고, 그래서 X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X가 이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그래서 동전 던지기 할 때 파생되는 그 랜덤 베리어블이고, 앞면 나올 확률이 0.8인 거죠. 그래서 앞면을 우리가 1이라고 생각을 하고 뒷면이 나오면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동전을 던지는데, 그래서 이제 앞면이 나오면 1이니까 요거는 지금 6번 던진 거죠. 6번 던졌을 때 그러니까 101, 101 이렇게 나올 확률은 지금 보면은 앞면 나올 확률이 예를 들어서 0.8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은 0.0164가 되고, 예를 들어서 000000이 나올 확률은 지금 0.2의 몇 승입니까? 6승이죠. 이거 계산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어떤 그 시퀀스는 이제 확률이 높고 어떤 시퀀스는 확률이 낮은데 대부분의 어떤 시퀀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가 지금
이 P1이 0.8이니까 80%가 1이 나오고 대략 20%가 0이 나오는 시퀀스가 나중에 대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충 그 정도 되는, 그죠? 예, 앞면이 대략 80%, 그다음에 뒷면이 대략 20% 나오는 시퀀스, 그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 요거를 우리가 typical set이라고 하는 거죠. 예, typical set.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빨간색, 초록색, 뭐 노란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발생시키는. 근데 물론 이제 뭐 빨간 거하고 뭐 초록색하고 이런 것들이 그 발생시키는 확률은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정해져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어떤 확률이 너무 낮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너무 뭐 확률이 낮게 예를 들어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위의 시퀀스는 요거는 예, 티피컬 셋에 속하지 않는 시퀀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베르누이 랜덤 프로세스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동전을 계속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면이 나오면 1, 뭐 뒷면이 나오면 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지금 앞면 나올 확률을 0.6으로 잡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1이 나올 확률이 0.6이고 그다음에 이제 25번 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n분의 k를 0.6이라고 잡아주면은 그러면은 대략 몇 번 나오는 건가요? 이게 15번인가요? 네, 25 곱하기 이제 0.6이니까 15?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죠? 25분의 15 하면은 3, 5, 그쵸? 이게 0.6이죠? 예, 그러니까 대략 여러분들이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면 여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15번 이제 나오는 거고 보면은 그 확률이 제일 크잖아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 지금 제가 네모 친 게 뭡니까? 그러니까 15개 그러니까 15개의 1이 나오는 그런 시퀀스죠. 예, 그런 시퀀스가 나올 확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요거 컬럼들의 합친 것이 지금 1이잖아요. 왜냐면 이양분포니까. 그죠? 예, 그래서 K는 이제 1이 나오는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K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렇죠? 여기 K가 지금 뭐가 되냐면 여기 바이노미얼, 그죠?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고 n번 던지고 이제 k번 앞면이 나오는 그쵸? 예. 그러니까 n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우리가 죄송합니다. nk가 아니고 np죠. 그죠? 파라미터가 두 개 있죠.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n은 뭐예요? 그러니까 몇 번 던지느냐. 그죠? 이게 던지는 횟수. 동전을 몇 번 던지느냐. 그런 거고 P는 이제 앞면 나올 확률이죠. 그죠? 예. 앞면 확률. 그죠? 지금은 이 예제에서는 던지는 횟수가 25번 그리고 앞면 나올 확률이 0.6인 케이스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어쩌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결국은 요거를 계산을 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PM 확률을 계산을 하고 어떤 시퀀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고 이제 근데 제가 보니까 약간 이 테이블에 좀 오류가 있네요. 이게 더해서 1이 돼야 되는데 지금 더해서 1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찌 되었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 부근에 있는 즉 1의 개수가 대략 한 15개 정도 되는 그 시퀀스 있죠. 그 시퀀스들을 모아놓은 거 그게 티피컬 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피컬 셋의 개념이 그런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심프토틱하게 이퀴파티션 된다라는 게 이퀴파티션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각각의 시퀀스가 가진 확률이 거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의 개수하고 0의 개수가 이미 다 정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해진 고 시퀀스들끼리 이제 유니크하게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카운트하게 되니까 우리가 나오는 시퀀스들은 대부분 그게 나오고 그럼 그 각각의 확률은 뭐 비슷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좀 전에 예를 든 거면 이런 거죠. 뭐 11 00 11이나
뭐 6번 던졌을 때 뭐 00, 11, 11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의 개수가 똑같죠. 그죠? 1의 개수가 4개인데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어떻습니까? 이 P의 x1, 뭐 x2 쭉 해가지고 뭐 x 지금 6지만 6번 던졌으니까 이게 같죠. 그쵸? 네, 왜냐면 어차피 뭐 얘도 P의 4승에 1-P의 제곱 뭐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P의 4승에 1-P의 제곱이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PMF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예, 이 시퀀스의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이렇게 되고 이 아래 시퀀스의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equipartition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증명은 뭐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그거죠. AEP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그 엡실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엡실론 델타 증명 뭐 해본 적이 있어서 알겠지만 엡실론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임의의 어떤 숫자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작은 숫자로 지정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n0라는 거를 정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exist 해야 되는 거죠. n0가 exist 해서 그러니까 n0보다 큰 어떤 n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uch that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엡실론을 아무렇게나 잡았을 때 어떤 n0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거 어떻게 쓸까요? 네. 수학에서는 이게 맨날 쓰는 노테이션이 그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all이죠, arbitrary. 여러분들이 엡실론을 어떻게 잡았을 때, 그죠? 네. all, 아무거나 잡았을 때. 그때 뭐 이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존재하냐면 n0가 존재하는 거예요. such that 어떻게 되는 거예요? such that 어떤 n0가 n보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쓰면 되겠죠. 요렇게 되는 그죠? 요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어떤 n이 존재를 하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for 어디 어떻게? 그러니까 n이 뭐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엡실론을 어떻게 잡던 간에 우리가 n0라는 걸 찾을 수 있어가지고 그 n0보다 큰 n에 대해서는 이게 무조건 성립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우리가 다 증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한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조인트 PMF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나왔었죠. 그죠? 좀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미 다 증명을 한 거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뭐 마이너스 n분의 1의 로그로 바꿔서 우리가 취해 주기만 하면은 여기 익스포넨셜로 되어 있으니까요. 2 to the 뭐 n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요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건 바로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바로 됐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typical set 안에 있는 그런 시퀀스를 우리가 디스크립션 하기 위해서 몇 비트가 필요하냐, 그죠? 몇 비트가 필요하냐면은 정확하게 이 n 곱하기 hx 비트만큼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비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비트라는 건 바이너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티피컬 셋에 지금 몇 개의 시퀀스가 있는 겁니까? 대략 2의 n승의 hx 비트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티피컬 셋 사이즈가 얼마냐? 티피컬 셋의 사이즈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2의 n승 이에 NHX 승계의 시퀀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시퀀스의 확률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조인트 PMF가 대략 2의 마이너스 n승의 HX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각각의 그 시퀀스들의 확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퀴파티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시퀀스의 확률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0.8이라고 하면은 P를 0.8이라고 하면은 11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이 0.8이라고 하면 110011하고
뭐 000, 뭐 111 이거하고는 이 시퀀스하고 이 시퀀스하고 확률이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예. 요건 위에 거는 P의 4승에 1-P의 제곱이고 밑에 거는 P의 3승에 1-P의 3승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1의 개수가 다르죠. 그렇죠? 예. 근데 어차피 티피컬 셋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대략적으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1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어떤 그 티피컬 셋 안에 있는 시퀀스고 당연히 걔네들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n hx승. 그렇죠? 그래서 뭐 증명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게 뭡니까? 요거가 사실은 티피컬 셋이죠. 그죠? 티피컬 셋이니까 대부분 그 안에 다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n을 크게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시행을 하기만 하면은 대부분 다 이 티피컬 셋 안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다 티피컬 셋으로 만들 수 있고 그 티피컬 셋 안에 들어와 있는 녀석의 어떤 시퀀스를 여러분들이 잡았을 때 그 녀석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n승의 h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다 똑같으니까 어떤 시퀀스를 잡더라도 확률이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파티션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계속 똑같은 얘기죠. 그죠? 티피컬 셋 사이즈가 얼마냐? 2의 NHX승 뭐 이거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 증명들을 다 사용을 한 거라서 뭐 제대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베르누이인데 이게 2분의 1짜리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h of x가 이게 1이 되죠. 그죠?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이 h의 p 이거 그려보면은 p 여기 있고 여기 1이고 여기 0이면 여기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됐었죠. 그죠? 이렇게 온전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이 되는데 여기 hx가 여기 1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냥 동전 unbiased 코인이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없는 unbiased 코인을 던졌을 때 그거를 n번 던진다라고 하면은 hx가 1이니까 이게 2의 n승이 돼 버리죠.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시퀀스가 티피컬 시퀀스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퀀스를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소스가 발생을 시켰을 때 전체적으로 나오는 시퀀스의 개수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여기 싸이가 싸이를 여기가 이게 뭐 0, 뭐 1, 2, 3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뭐 동전이 아니죠. 이건 네 개니까. 그래서 여기 이게 나올 확률 P0, 여기 P1, 여기 P2, 여기 P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1, 뭐 0, 2, 3, 뭐 0, 1, 뭐 3,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시퀀스 전체의 개수는 예를 들어서 n번을 던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싸이의 이 절대값, 그러니까 이거 카디널리티죠, 그죠? 여기 아시지만 여기 절대값 이 노테이션은 뭐예요? 원소의 개수니까 지금 같은 경우 4잖아요. 그러면은 4의 n승계의 어떤 시퀀스가 나오는 거는 맞죠. 그런데 이거 중에 티피컬 셋이 있는 거고 티피컬 셋에 못 들어가는 non 티피컬 셋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P3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10의 -6승이야. 그러면은 33333333 이 시퀀스도 나올 수는 있잖아요. 3333으로 이렇게 되오는 거. 근데 P3가 지금 너무 작아. 그러면은 요 3333 이런 시퀀스들은 뭐예요? 어디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non-typical set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컴프레션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지금 인포메이션 소스에서 이렇게 이제 x1이 나오고 그 다음에 x2, x3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데이터 컴프레션 해가지고 보내고 싶다. 예.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포메이션 시퀀스가 나오는데 이제 n개까지 보내는 거죠. 예. 그럴 때 typical set이 있고 이제 non-typical set에 해당되는 시퀀스가 따로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typical set에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인덱스를 쭉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 0번째 시퀀스, 얘는 뭐 1번째 시퀀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할까요? 뭐 8번 던졌다. 8번 던졌는데 뭐 P는 뭐 예를 들어서 0.8이다. 그러면은 뭐 111 111은 아니군요. 000 000 0000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non-typical 셋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typical 셋에 당연히 들어갈 만한 거는 뭐 1111 이거 한 번만 더, 두 번만 더 할까요? 예, 10번 합시다. 10번. 예. 그러니까 요거를 10번. 예. 그래야지 이게 n이 10번인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00 이렇게 하고 11 뭐 00 하고 1111 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어디에 속하겠어요? 네, 티피컬 셋에 속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가는 그 티피컬 셋에 속하면서 뭐 0번째 어떤 티피컬 시퀀스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11 뭐 00 뭐 111111 이 녀석한테는 1번째 티피컬 시퀀스 뭐 이런 식으로 또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쭉 붙여준단 말이에요. 예. 붙여줄 때 그때 이제 그때 몇 비트가 필요하냐면은 대략 그 NH만큼 비트가 필요하고 요거는 사실 비트 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non-typical set에 별로 없어요. 시퀀스가. 예. 그러니까 압축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 압축이라는 거는 비트 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에버리징 해버리면은 non-typical 그 시퀀스는 잘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우리가 비트를 할당하더라도 손해가 없는 거지. 왜냐면 평균적으로는 손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떠한 스트래티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typical set에 대해서는 prefix 1을 쓰고 그 다음에 non-typical set에 대해서 뭐 prefix를 0을 써가지고 적당히 이제 할당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미니마이즈 할 수 있냐면은 그 length of code word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코드 워드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뭐 0000 뭐 00000 이런 거 P가 지금 뭐 아까 0.8 뭐 대충 이렇게 놓기로 했나요? 그러면은 이게 쭉쭉쭉 나오는데 어쨌든 1111 뭐 00 뭐 1111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티피컬 시퀀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피컬 시퀀스의 어떤 뭐 0번째면은 이거를 뭐 지금 어떻게 되죠? 이거를 제가 잘 계산을 못 하겠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 시퀀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비트를 할당을 해가지고 뭐 이걸 이제부터 000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하면은 이걸 000으로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워드를 할당하면은 뭘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 할당할 때 사용하는 비트 수, 비트 수가 얼마라고 아까 그랬어요? 비트 수가 지금 n이 뭐든 간에 n을 적당히 이제 굉장히 큰 숫자겠지만 몇 비트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압축할 때 n 곱하기 hx, 그 비트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n인 시퀀스를 누가 나한테 준 거예요. 나한테 줬는데 그 시퀀스의 인덱스를 우리가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게 이제 통신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압축을 하면서 레이블링을 붙이는데 그 레이블이 몇 개 필요하냐 이런 거죠. 레이블이 정확하게 2의
NHX 승만큼의 레이블, 그 네임 태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포메이션 소스에서 어떤 시퀀스가 나올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퀀스의 길이가 굉장히 이제 긴 거를 가정을 합니다. 왜냐면 정보라는 게 뭐 한 비트 보내고 땡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보라는 건 이제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n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시퀀스들, 각각의 어떤 시퀀스를 보내는데 그 시퀀스들은 대부분 뭐예요? 티피컬 시퀀스고 그것들이 이제 티피컬 셋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시퀀스들이 확률이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심토틱하게 이퀴파티션 된다. 즉 확률이 똑같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말은 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펙티브 알파벳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0, 뭐 1, 2, 3 중에 하나를 보낸다. 예를 들어서 요걸 이제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싸이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퀀스가 뭐 1, 2, 0, 뭐 1, 2, 3, 그 다음에 0, 3, 뭐 2, 뭐 0,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시퀀스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은 알파벳 사이즈는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거보다 이 effective한 알파벳 사이즈는 이거보다 적다라는 겁니다. 예. 얼마만큼 적냐면은 2의 이제 hx만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2의 h하고 이 사이의 그 카디널리티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펙티브한 그 알파벳 사이즈가 그러니까 사이의 절대값 씌운 거, 그러니까 카디널리티, 셋 카디널리티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0, 1, 2, 3이 알파벳일 때 이 0이 나올 확률이 뭐 4분의 1, 1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 그죠? 이 유니폼 분포. 그렇게 되고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제너레이션 했을 때 그때 얼마가 됩니까? 이때 사실은 이 hx가 요게 이제 2비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그때.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인포메이션 소스들은 대부분의 경우 뭐 0이 뭐 2분의 1의 확률은 나온다든가 뭐 1은 뭐 어떤 거는 뭐 8분의 1의 확률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뭐 0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hx는 2보다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3만 주르륵 나오는 그런 시퀀스는 그 티피컬 셋에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거기다가 굉장히 길게 시퀀스를 할당하더라도 전체 그 에버리지 그 코드워드의 길이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 그거는 별로 안 나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어떤 티피컬 시퀀스의 짧은 길이를 할당을 하고 자주 나오지 않는 거에는 그냥 길게 티피컬하지 않은 그런 시퀀스는 그냥 길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비트를. 그래도 전체적인 사이즈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확률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엔트로피 레이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그 asymptotic equipartition property는 그 인디펜던트한 시퀀스에 대한 얘기였었잖아요. 그래서 디펜던시가 없었죠. 그런데 만약에 디펜던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